한국어 여기다 민채 이럴 수가 없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래 방금 떨어져 앉으면 여기로 풀어앉자. 좀 나중에 1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주라고 하고요. 수업 시간이 시작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죠. 막 시작하는 걸로. 저는 7급 공무원이고 제가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시장 조사 먼저. 나는 공무원에 관심이 있거나 시험을 볼 의향이 있다. 이 중에서 나는 죽어도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아, 그건 아닌가? 그 나머지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그냥 그리고 시험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어떤 직렬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게다가 급여 수준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종이 치면 되게 시끄럽지만 그냥 무조건 갈 거예요. 재미는 혹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요즘 원피스인가? 대세가 혹시 이 만화를 본 사람 있어요? 드래곤볼? 이 작가님 슬퍼하시겠네. 우리 때는 이거였는데 여기 만화의 내용을 쫙 보시면 대사가 원래 드래곤볼하고 좀 다르죠. 베지터라는 캐릭터가 있고 얘가 에너지를 모아서 하니까 연봉이 오르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야근에 업무 전가에 뒷담화 까는 팀장 때문에 이걸 참고서 연봉을 올렸다. 이렇게 에너지 오르니까 연봉이 오르죠. 2,300, 2,400, 2,700. 그리고 이 에너지를 재는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이 나중에 깨져요. 연봉이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회사원이죠. 회사원의 연봉을 온갖 고난과 회식과 업무를 건드리면서 연봉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3,500이 넘는다고 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대사를 하죠. 저는 5급 공무원입니다. 재작년에 합격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강의의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렇죠? 일반 사기업에서 회사원이 죽어라고 공부해서 열심히 내 연봉을 올렸지만 결국에는 딱 하나면 되죠. 나는 공무원이다. 지금의 대세죠. 이걸 증거로 한번 봐볼까요? 학생 희망 직업 변화를 조사했어요. 이게 작년 6월, 10월에서 중학생의 15년도, 19년도는 8위가 공무원이죠, 둘 다. 고등학생의 9위가 공무원입니다. 이것도 4년 동안 바뀐 게 별로 없죠. 근데 잘 보면 초등학교 때는 없었던 공무원이 중학교 때는 9등으로 오고 고등학교 때는 8등으로 오고 고등학교 때는 9등으로 오죠. 더 신기한 건 선생님도 공무원, 경찰관도 공무원, 군인도 공무원이죠. 그죠? 여기서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고등학생들을 1등부터 10등까지 희망 직업을 조사했을 때 공무원만 4개다. 그럼 경쟁률은 몇 대 몇이죠? 10대 4죠. 10개의 상위 직종 중에 4개가 공무원에 몰려 있으니까. 그렇죠? 간단히 계산하면. 자, 그러면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수험조사한 게 아니라 이제 취업한 부모님이 40대가 자녀가 갖기를 원하는 직업을 조사했더니 21%가 공무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거죠. 내가 혹시 부모님 나이대가 한 40대
초반쯤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중반, 초반 이쯤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녀가 갖기를 바란 직업으로 1위를 공무원을 뽑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그렇죠. 내가 직업을 가져봤더니 내가 40대 중반에 지금 하면은 뭐 누군가는 과장님이 돼 있을 거고 회사 사장님이 돼 있을 거고 누군가는 자영업을 하시겠죠. 부모님 중에서. 근데 일을 내가 하고 났더니 내 자녀는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내가 다른 일을 하든지 회사원이든지 하더라도 내 자녀는 공무원이길 바랬다. 아이러니하죠. 보통은 자기 직업을 물려주길 바랄기도 할 텐데. 자, 그러면 미혼 남녀가 결혼 1위로 뽑은 직업은 양쪽 다 남성 여성 다 공무원이 1등이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학생 본인도 공무원을 고등학생도 9위로 뽑았고 부모님도 1등으로 공무원을 뽑았고 남녀 결혼 정년기에 남녀도 공무원으로 1등 뽑았어요. 에브리바디 공무원. 모두가 다 공무원. 아이러브 공무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혹시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어본 적은 사실 없죠. 혹시 들어본 사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경제학의 아버지? 그렇죠. 경제학의 아버지 국부론에서 이 책의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글이. 빵집의 사장님이 빵을 파는 이유는 이 빵을 팔아서 그 먹는 사람의 행복감과 즐거움과 보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 빵을 판 수익과 그 이득으로 내 자녀에게 먹을 걸 주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각자의 경제활동의 이기심이 모여서 경제를 잘 돌아가게 만든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는 거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각자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이제 이걸 따오려고 한 거예요. 생계 자아실현. 여러분들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지금의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나 학생분 지금 공무원 말고 진짜 꿈은 뭐야? 하고 싶은 거? 혹시 없어요 아직? 네, 딱히. 딱히? 옆에 친구 앞에 앉은 죄로 미안해요. 혹시나 되고 싶은 거? 뭐 카피라이터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자, 청명이 생긴 여학생. 네? 혹시나 꿈 하고 싶은 공무원? 아, 확실히 좋네. 이거 다음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질문 안 할게요. 무서워하니까 이제 두려우니까 질문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딱 지금은 딱 두 가지잖아요. 생계 아니면 자아실현.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행복하니까. 아니면 NGO 단체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이러고 싶다.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은 생계죠. 삶을 유지하는 거. 돈을 벌고 거기서 풍족하게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거.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적절한 것들을 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꿈이 너무 커서 만약에 발레리나다. 꿈이. 근데 그 발레리나로서는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발레리나 학원 같은 게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도 10등 안에 못 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쪽은 자아실현은 됐지만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직업으로는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발레리나 직업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못 뛰어들죠. 발레리나 직업으로. 하고는 쉽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미래죠. 이게 이 광고 혹시 기억합니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지만 떡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 이게 자양강장제, 바카스 이런 광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원이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떡이 된 거예요. 지쳤고 이런 것을 표현한 거죠. 아버지의 미래죠. 아버지가 회사 가느라고 지하철 버스 막 낑겨 타가지고 이러죠. 혹시나 여러분들 아버지도 이런 거 혹시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딱 그랬고 회사 다 다녀오시고 막 과장님이 괴롭히고 일 야근에 엄청 많고 그러고 조용히 자고 있는데 아버지 술 마시고 딱 들어와갖고 딱 딸 아들 손을 잡으면서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사랑한다 이런 게 다 이게 회사원의 울분에서 나오는 거죠. 사기업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으면 바로 도태되기 때문에. 직업선택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알아요? 친구? 친구? 이 대사는 뭐죠? 이건 뭐야? 아버지 뭐 하시노?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유호성이 여기 장동건 있고 유호성이 이렇게 건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 더 맞죠? 만약에 경찰입니다 했으면 안 그랬겠죠.
이때 당시 시대에서는 그 직업의 차별을 많이 뒀었죠. 그래서 이 뒤에 더 재밌는 걸 찾아왔어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했더니 컨댕싱을. 이 광고에서도 뭐 남국의 뭐 곰곰이 뭐 죽지 않게끔 만든다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기느냐. 공무원의 장점은 딱 이거예요. 생계 유지가 되면서도 내 안에 내가 하는 정책들이나 내가 하는 노력들이 세상을 이만큼은 바꿀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컨덴싱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자, 이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서울시 구급공무원 최고령 58세 합격. 아,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죠? 그렇죠. 똑똑한 거예요. 딱 여기서 하면은 뭔가 딱 들어오면 여기서 왜 했을까가 중요한 거죠. 58세. 공무원 정년은 몇 세로 알고 있죠? 60세. 교육 공무원은 62세. 60세. 그죠? 2년 남았어요. 그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2년 남았다는 것은 들어가서 2년을 일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공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2년을 근무하기 위해서 2년간은 보통 공부를 더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하면서 먹고 쓰고 입고 자고 공부하고 책 사고 독서실 끊고 동영상 강의 듣고 하는 그 시간이 낭비됐는데 그러면 2년 동안 벌어서 남는 게 없겠죠. 이분이 직업 선택했을 때 이 최고령 합격자는 직업 선택했을 때 어떤 걸 골랐을까요? 자아실현과 생계 중에서. 그렇죠. 맞아요. 내가 2년만 딱 근무하더라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비록 구급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라는 자아실현으로서 했죠. 대신에 생계도 해결은 되죠. 월급은 나오니까. 그죠?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구급공무원을 선택한 서울대생. 그렇죠? 여기서 그 구급공무원이 된 서울대생이 남긴 멘트죠. 저녁이 있는 삶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 서울대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급공무원을 한다는 확률은 거의 희박하죠. 서울대생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학원을 차려도 잘 될 거예요 아마 서울대생 정도면.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포인트를 줬어요. 그죠? 여기서도 이것은 생계를 기본으로 두고 저녁에는 자아실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직업이죠. 퇴근 시간에 야근이 필요 없고 내가 정확한 일만 해내고 한다면 제때 퇴근하고. 잘 생각해보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직업은 생계가 불안정한 게 많죠. 내가 만약에 쿵푸를 배우고 싶다. 내가 뭔가를 또 하고 싶다. 아까 크리에이터 같은 걸 하고 싶다. 초등학교 때 나오죠. 근데 왜 중고로 가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가 이런 게 점점 순위가 희망지국에서 멀어지죠? 현실적이지 않죠. 왜냐면 내가 자아실현으로선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은데 생계가 안 될 거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선 최고의 공무원이 각광받는 이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자아실현은 어려워. 그러니 공무원 퇴근 시간에 퇴근하고 내가 크리에이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서울대생이 이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녁 있는 삶. 자, 그러면 아마 공무원에 대한 것은 이 영상이 최고로 잘 알려줄 것 같아서. 내 소개하겠다. 이름 한대희, 나이 38세, 구청 환경과 생활공익팀 주임, 7급 고호봉, 연봉 3,500,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임금 체급서, 정년 보장돼. 할만하다. 요즘 공무원 하고 싶다는 친구들한테 축구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잘 들거든요. 조심 또 조심. 흥분하면 미치는 거야. 상해 300, 100조 대비용 외곽이 진짜 어려웠어. 그럼 변화도 내생길 정도는 되잖아. 공무원이란 직업 변화도 없고 너무 재미없지 않나?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장점이야. 네. 이게 혹시 이 영화 제공 아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아니라고 한 거죠? 이게 아니라 아니 이거 그 나는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윤재문 아저씨가 나왔던 영화예요. 여기서는 여기 반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게 있어요. 완벽한 공무원,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라고 있는데 여기서
세입자로 들어온 친구들 지하에다가 방을 내줬는데 그 친구들이 밴드라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6시 퇴근하고 나는 발 씻고 이렇게 영화 보면서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밴드를 계속 하고 노래 부르고 하니까 처음엔 정말 싫었는데 나중에는 그 밴드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아실현. 6시 땡 퇴근하고 나는 발 벗고 발 씻고 영화 보는 게 좋았는데 밴드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끼고 싶고 하고 싶어졌죠. 이게 이제 사회문화에서는 비공식 직업이라고 하나요? 이게 그 야구 선수 뭐 야구단 이런 뭐 자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 모르겠어. 그래서 자 공무원이라는 직업입니다. 영어로서는 퍼블릭 서번트라고 하죠. 공공의 복. 그러니까 공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갑의 일치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공무원은 주권자는 국민을 대표해서 그 일에 봉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죠. 재미없죠? 패스. 자, 공무원은 크게 이렇게 나누죠. 국가직과 지방직. 국가직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채용을 하면 국가직이 되는 거예요. 교육부가 채용하면 교육공무원이 되죠. 감사원에서 채용하면 감사원 국가공무원이 되는 거죠. 국세청에서 채용하면 국세청 국가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은 도지사, 전라남도가 채용하면 지방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공무원에서 채용하면 지방공무원이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시가 하면 지방공무원이 돼요. 이 안으로도 들어갈 거예요. 삼권 분립이라고 혹시 배웠죠? 각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기업에 맡기면은 비싸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할 것 같으니까 공무원으로 채용했죠. 적당한 임금과 적당한 보장을 해주면서. 그래서 행정부에는 일반직, 특정직, 지금 기준이 없어졌고요. 두 개로 나누고 입법부는 입법부 공무원, 국회, 사법부는 법원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주로 아는 것들은 이 행정부의 행정공무원이고 그 안에 일반직 공무원이죠. 일반직. 그리고 특정직 공무원이 있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 특정직에 속해 있어요. 교육공무원. 특정직, 일반직이라는 건 일반적인 거다라는 거고 특정직은 특별히 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박 6급 교사 이렇게 안 하죠. 박 7급 교사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아예 선생님다 이렇게 부르죠. 특정한 자기들만의 호칭과 승진 체계가 있는 것들.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검사. 딱 느낌으로 봤을 때 소방관들도 어이 8급 이렇게 안 부르죠. 그죠? 경찰들도 자기만의 경사, 경감 이런 게 따로 있고요. 검사들도 검사가 있고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런 호칭으로 따로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것들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행정부의 일반직, 그냥 지방공무원의 일반직 이 정도가 이제 주로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직렬들이 있어요. 볼까요? 조정직렬, 뭐 이렇게 그죠? 감옥 갔을 때 보호직렬. 혹시나 여기 몇 번 갔다 온 적 있나요? 보호관찰소에 미안합니다.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보호관찰소, 보호직렬. 그 다음에 검찰 사무를 맡는 검찰에는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들이 막 다 복사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수사하는 것도 검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 출신의 공무원들이 조서나 서류를 정리해놓으면 검사는 검토하죠. 얘를 기소해 말아 그 검찰 사무직.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검찰에 딱 가면 우리를 조사하는 거는 검찰 수사관이라고 하는 일반직이야지 검사라는 특정직이 바로 조사하진 않아요. 영화에 봤을 때처럼. 그렇죠? 그런 공무원도 있다. 내가 진짜 그런 쪽에 좀 멋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검사가 될 자신이 없으면 검사 공무원이 되겠죠. 출입국 관리직. 이제 인천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그 안에서 이제 하는 거죠. 철도공항은 철도경찰. 그다음에 행정 쪽에서도 일반행정, 법무행정, 뭐 노동, 회계, 교육행정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 가지죠. 여기서 가장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이 중에 아무거나 봐도 다 비슷한 일을 해요.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서류 작업, 그 다음에 회계 작업, 문서 작업 이런 것들. 그 외에 수사를 한다거나 조금 특별한 것들만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고민했습니다. 내 수학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막 행정 같은 걸 할 수 있어? 아니요. 계산기만 있어. 컴퓨터 다 되고 계산기로 하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세무직렬, 국세청, 관세직은 이제 세관 같은 데에서
이제 뭐 밀수품이 있는가 아니면은 뭐 세금을 내고 왔는가 해외에서 들어왔는가 사회복지직 이게 요즘 많이 뽑고 있죠. 사회복지직이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하려면 사회복지 3급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건 인터넷 수강으로서도 상급을 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앞으로 가장 많이 뽑을 수 있는 직렬이 사회복지 직렬이죠. 주로 노인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직렬이에요. 통계직, 사서직, 감사직 이런 거 다 있어요. 그에 따지면은 임업직, 환경직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아주 소규모 과목을 뽑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왜냐면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많이 안 뽑으니까. 일단은 만약에 과를 정하거나 진짜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뭐 임업직, 환경직, 공업직, 건축직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것을 표를 먼저 보고 거기에 과목을 가르치는 과를 가면 돼요. 건축학과를 가면 건축직을 가고 싶으면 건축학과를, 임업직을 가고 싶으면 농과 같은 데를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직을 가려면 행정학과나 법학과를 가면 되는 거고, 그것들은 천천히 보시면 돼요. 또 엄청나게 많은 뭐 산림자원, 축산, 조경, 지적, 디자인 이런 게 엄청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영화 혹시 아는 사람? 영화를 봐야 돼요. 영화도 많이 봐요. I Can Speak라는 영화 혹시 들어봤어요? 남훈이랑 김재웅이 나왔던. 이제 김재웅은 여기서 시청에서 데스크에 앉아있는 사회복지 지방직 공무원 일반 담당. 남훈이는 민원을 맨날 신청해요. 막 이렇게 쓰레기가 너무 많아, 얘 지저분해, 어디 나무가 쓰러져서 맨날 민원을 넣는 거예요, 시청에다. 그렇죠? 이게 왜 그랬냐? 근데 이 사람은 일반 행정직에 지방직에 속해 있죠. 왜냐하면 시청에서 데스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직이고, 그 다음에 민원 담당하니까 일반 행정직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I Can Speak라는 이름은 제목은 나는 말할 수 있다잖아요. 이게 어제도 뉴스에 나왔던 이용수 할머니라고 혹시 아세요? 그 위안부 사건을 마지막까지도 증언하고 싶어서 I Can Speak. 이용수 할머니가 영어를 배워서 유엔이라든가 다른 데 세계의 일본의 만행을, 위안부 만행을 얘기하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민원실 가가지고 나 영어 좀 가르쳐줘. 너는 구급공무원 합격했잖아. 너 영어 잘하잖아. 그래서 민원실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그 공무원한테 쪼르죠. 그 공무원은 나중에 그렇게 알고 이용수 할머니를 도와줘요. 진짜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렇죠? 그리고 유엔 이런 데 가서 일본의 만행을 이제 전 세계에 영어로서 알게 했죠. 그 감동이 지금도 이 분위기가 아니죠. 강의해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은 공무원의 노력이 그 영어를 가르치고 그 많은 걸 할 수 있었다는 영화죠. 드라마 혹시 봤어요? 그죠? 384 기동대라고 하는 건데 세금을 안 내는 이건 지방세죠. 그 세금은 두 개가 있어요. 국세, 그러니까 소득세. 이렇게 월급을 타면 그 떼는 게 원래 소득세고 지방세가 또 있죠. 뭐 하면. 근데 이거는 그 시청의 마포시인가? 시청에 속해 있는 세금 징수팀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해남 세무서와 해남 군청 세무과는 뭐가 다를까요? 해남 세무서는 국가직. 세무서장, 국세청에서 한 게 세무서. 그 다음에 해남 군청 세무과는 해남 군청에서,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뽑은 공무원이 세무과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조장품. 이것도 드라마로 특별감독관 조장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법권 혹은 이런 걸 따지면 경찰, 검찰 이런 걸 생각하죠. 아까 세금 징수팀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 사법권이 있어요. 막 문 따고 들어가잖아요.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근로감독과도 사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안 주는 사람. 아버지가 막 이렇게 어떤 건설업자 되게 일한다. 근데 건물 짓는 사장이 월급을 안 준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특별감독관한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장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검찰한테 자료를 넘기죠. 이런 특별감독관도 있죠. 이거는 일반인 국가직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봤을까요? 돈 맞죠? 돈의 남자 주인공이 유준열. 이쯤 되면 여자들 반응이 좀 와야 되는데 여학생들. 유준열이죠. 여기서 유준열이 이제 채권으로서 돈을 갖다가 맨날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긁어 모아서 엄청 부자가 되는데 이 불법적인 돈을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이 알아채고 기소하는 거죠. 일반 행정직에 합격을 하면, 국가직에 합격하면 금융감독원으로 배치를 받으면 지금 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국가직 시험을 봐서. 부서 배치는 성적 순이기 때문에 좋은 부서는 그 금융감독원 되게 좋은 부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영화는 혹시 봤어요? 이 제목이 범죄의 전쟁. 그렇지. 그쪽이랑 좀 친한가 봐요, 학생들. 범죄 쪽으로 좀 관심이. 미안. 그 범죄와의 전쟁. 이 대사, 이 타이밍 하나? 이 대사 타이밍? 혹시 이 대사 이거죠. 너그 서장 남청동 살제. 이거 이 대사. 내가 너 서장이랑 목욕탕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했어. 이 관세직. 원래는 관세직은 세관에 있는 밀수라든가 금괴 밀수나 마약 밀수 이런 걸 단속하는 건데, 그거를 최민식이 발견하고 이 마약을 국가에 환원시켰어야 되는데 얘가 욕심이 나서 그쪽 조폭들이랑 편을 잡고 얘가 공무원을 때려치고 마약을 판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혼나는 건 좀 안타깝게도 경찰이죠. 같은 공무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관세직이라고 하는, 세관에서 근무하는 국가직이고 수출입 밀수 단속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있죠. 그죠? 이 수수께끼 알아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아침에는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3개 다리를 걷는 생물은 인간이죠. 아침에는 아기 때는 4발로 걷고, 크면 성이 되면 2발로 걷고, 나이가 들면 지팡이까지 3개로 짚죠. 스마트폰.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무원이냐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일단 저는 제 기준에서는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걸 할 거냐는 그 안에서도 업무가 엄청 다양해요. 만약에 지금 여기는 지역, 만약에 완도면 지역을 뽑죠. 완도, 진도를. 만약에 전라남도에서 공무원을 뽑으면 완도 지역하고 진도 지역은 따로 뽑아요. 여기에 오래 거주를 한 사람, 하고 있고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 사람도 왜일까요? 완도 진도만 왜 따로 뽑을까요? 그쪽만, 지역만 따로 해서. 왜냐면 합격해서 만약에 제 집이 순천인데 완도로 오면은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안 살고 따로 뽑아요. 그 공부를 한번 보시고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경쟁은 다 여러분들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확률이 많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생각해 볼게요. 자, 공무원도 많고 행정도 많아요. 그러면 숨 쉬는 것 빼고는 거의 다 공무원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아니 뭐 결혼한 것부터 할까요? 혼인 신고를 하러 가요. 그러면 군청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혼인 신고를 딱 했어요. 그렇죠? 결혼을 하고 애가 나왔어요. 그럼 등록해야죠. 또 군청 가서 애가 태어난 걸 등록해 줘야 돼요. 애가 컸어요. 학교를 다니고 생활기록부가 나와요. 그러면은 행정실 가서 생활기록부도 떼야 돼요. 그렇죠? 내가 범죄를 잘못해서 저질렀어요. 경찰한테 걸렸겠죠? 아니면 보호관찰소로 갔겠죠? 고등학생이었으면. 그렇죠? 그리고 안 그랬으면 감옥을 가면 교정직을 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연말정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국세청 공무원하고 만나야 돼요. 내가 사업을 했어요. 지방세와 관련있으니까 해남 군청 세무과로 가야 되겠죠. 이런 모든 일련의 삶들이 전부 다 공무원과 결부되어 있어요. 저는 26살 때 공무원이 됐습니다.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엄청 유명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자부심 있고 좀 좋은 공무원의 좋은 점은, 공무원은 시험을 볼 때라든가 면접에서는 자기 출신이라든가 자기 성적을 따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 능력을 잘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내 꿈도 잘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자라왔는데 대학생을 졸업하면 삼성, 현대, 웬만한 중견기업들은 내 스펙과 능력과 내 외모까지도 따져요. 서류 전형에서 싹 날려버리고, 아니 지방대? 뭐 웬만한 국립대? 서울대 아니야? 그럼 다 서류에서 떨어뜨려버리고. 하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시험 문턱을 꼴등이라도 넘으면, 공무원이 되면 그 자체로도 인정을 해주는 곳이 이거죠. 저는 처음 공무원 시작하는 계기가 몇 명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가 공무원이 될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첫 번째는 대학을 안 가고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 기준에 몇명 있을 거예요. 합격하면 가겠다. 혹은 이럴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내가 전남대 혹은 국민대 아니면 뭐 웬만한 대학교로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토익도 스펙도 해외 연수도 갔다 와서 사기업체를 막 원서를 넣죠. 200곳을 싹 다 떨어져. 나이는 28. 이제 갈 때가 됐어. 근데 다 떨어져. 그러고 나서 공무원에 뛰어드는 사람. 그리고 대학교 때 가봤더니 도서실 갔더니 다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낑겨서 내 베프가 혹은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공무원 공부를 하면 같은 생활 패턴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대학교 때 뛰어드는 사람. 그 중에 마지막이 저였죠. 내 여자친구가 공무원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저도 그 패턴에 말려 들어가서 그냥 공부를 했죠. 그래서 대학교를 국립대, 지방 공대를 다니면서 공무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 수험생활 한 1년 반 정도 했죠.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때가 너무 캠퍼스의 낭만을 그때 느꼈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잖아요. 승자독식이고 각자 이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몇 명은 남들이 원하는 좋은 직업, 이 중에 몇 명은 성적순으로 다 가져갈 거잖아요. 좀 너무 잔인한가? 네, 그렇죠. 근데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 캠퍼스 2년 유예라고 더 유예할 수 있어요. 그냥 놀았죠 뭐. 저 공무원 좀 이따 갈래요. 여기서 좀 놀고요. 해외여행도 좀 가고 여자친구도 좀 바뀌었어요. 또 다른 여자친구 사귀고 좀 아예 캠퍼스에서 그냥 그 잔디밭에서 그냥 소맥 말아 먹으면서 막 남들은 막 수업 듣는다 막 가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저는 막 그러고 놀았죠. 야 어디 놀러 안 가니? 그러면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노동부를 합격을 했어요. 노동부 처음에. 그래서 그때는 시험을 2개, 3개 이렇게 연속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2번 정도 볼 수 있어요.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한번 3, 4월쯤 국가직이 나올 거고 시험 볼 거고 한 8, 9월쯤 지방직 시험을 볼 거예요. 딱 2번. 왜냐면 지방직은 도청 공무원, 교육행정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2개로 나눠지니까 그렇게 이제 지방직도 한꺼번에 보니까 2번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저는 그때는 노동부를 따로 뽑았기 때문에 그때 경쟁률이 300대 1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합격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내가 학벌이 제일 안 좋구나. 정말 뛰어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매상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 사람 혹시 알아요? 네. 그렇죠. 황재성. 제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짝꿍이었어요. 많이 놀고 많이 싸우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장래 희망을 여러분들 고민할 때 이런 고민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그래, 학교도 일단 대학생 캠퍼스의 낭만도 좀 느껴보고 싶은데 아 근데 내가 지금 공무원을 공부해서도 그 낭만이 없어지고 공부해서 합격해도 조금 너무 진로를 너무 내 꿈에 없이 너무 빨리 설정해버린 건 아닐까? 아니 내 옆에 있는 친구는 해가지고 정말 좋은데 포스코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동창회 때 만약에 만나면 그래 그때는 내가 27살 딱 만나서 내가 합격한다 치고 나는 구급공무원이야 근데 얘는 포스코 들어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런 좀 내 삶을 너무 낮게 설정해버린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죠. 그렇죠. 그때 제가 동창회 갔을 때 그랬죠. 황재성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나운서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다른 같은 반 여러분처럼 막 친구들 이렇게 왔었죠. 그때는 내가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서도 친구들은 막, 나 포스코에 원서 넣었어. 그때까지도 막 어깨에 힘을 안 빼죠. 근데 그러고 나서 27, 28쯤 나이가 들고 나서 점점 자기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 처음 동창회를 22살 했을 때는 뭐 26살 했을 때는 걔들은 저를 안 부러워요. 10년 후에 동창회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부러워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그때 그 길로 갈 걸. 서류를 넣어도 포스코 이런 데 좋은 데 다 떨어지고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 갖고 일을 하는데 그때는 자존심에 에휴 그거 이런 거거든. 신포도 이서구와의 신포도 여우와 신포도라는 거 혹시 알아요? 여우가 이서구와인데 여우가 가시덤불 뒤에 있는 포도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었죠 이렇게 덤불을 쑥 뻗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덤불이 찔렸겠죠. 찔리고 피가 나니까 몇 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이, 저기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이런 거. 그렇지. 왜냐면 그 포도가 달지 실지는 모르는데 내가 포기했던 걸 정당화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할 수 있어요. 다만 꿈의 설정과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야 그 반면에서 그 뉴스와 그 영화와 그 책과 그 여러 가지를 지금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 좋아요. 일단은 꿈을 설정하고 거기로 천천히 달려가는 자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심, 우심 같은 거는 공부를 덜 해서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면은 열심히 그것만 보면 너무 바빠서 다른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 친구입니다. 네, 그래. 이라는 일화가 있는데, 복도에서 영어 선생님 성대모사를 하다가 영어 쌤한테 걸려갖고 뒤지게 맞았어요. 그때는 체벌이 있었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엉덩이 맞고 있는데 너 왜 내 성대모사를 하고 다니면서 나 창피하게 만들어? 이렇게 했더니 그 대답 또한 영어 쌤이 성대모사를 해서 더 맞았죠. 그때부터 개그맨 그랬나? 네, 저는 고용노동부에 있었고 지금은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으로 학교 행정실에 있습니다. 어딘가? 여기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7급이고요. 들어온 지는 16년쯤 됐죠. 제 자랑이지만 두 개 다 최연소로 합격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양 기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강의 말고 그 교육청 회계 시스템 강의를 하는 강사도 하고 있죠. 이제 그럼 공무원이라는 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공부해서 배우고 혹은 거기서 연수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외 연수 같은 것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공무원의 장점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한 자리, 단점은 제가 한 자리. 저도 제가 다른 공무원들 봤을 때 제가 잘려야 국가가 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장점인 건 맞죠. 공무원이라는 거는 만약에 지금 저번 뉴스가 이런 거죠. 그 여러 가지 뭐 하나 투어라든가 모두 투어라는 여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 회사 직원들은 강제 휴직을 하고 있죠. 월급이 10원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들은 그래도 안 자르죠. 절대 못 잘라요. 막 사기를 치거나 뭐 범죄에 연루돼서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관두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날 자를 수 없죠. 여러분 저축을 하시면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요. 농협, 뭐 수협, 축협 이런 데 가면 5천만 원까지만 이 은행이 부도나면 5천만 원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 주죠. 국가로 정해놨어요. 6천만 원 저축을 하는데 만약에 수협 없죠, 아버지 중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면 5천만 원까지만 국가가 보증해 줘요. 대신에 10억이어도 국가가 보증해 주는 데가 있죠. 우체국이 왜 10억이어도 남들은 5천까지만 보장해 주는데 왜 10억이어도 보장해 줄까요? 우체국은 국가 거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은 절대 잘리지 않고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체국에 들어있는 돈은 100% 보장해 주죠. 공무원의 장점은 설문조사했어요. 지금 현직인 사람한테 안정적이고 오래 근무할 수 있다. 복지, 출산휴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연금, 노후가 많다. 괜찮다. 간단한 거죠. 뭐 오래 근무했을 때가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공무원은 가장 정책 제도를 빨리 받아요. 육아휴직, 뭐 무슨 휴가, 육아 시간, 뭐 간병휴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사기업에 적용하기 전에 공무원에게 먼저 계속 해주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만약에 중소기업 딱 들어가서 육아휴직을 내놓고 1년 뒤에 딱 와보면 책상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화장실 앞으로 가 있죠. 관두라는 게 무언의 압박이 될 거예요. 남자분들도 과장님 저 이제 육아 시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노동법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저는 2시간 전에 퇴근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책상이 딴 데 부서로 이상한 부서로 다 창고 앞으로 가 있고. 하지만 공무원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연금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현직자들은 출근을 8시 40분에서 6시 40분쯤 퇴근한다. 교육청은 원래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 정시죠. 교육행정공무원은 점심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봐서 9시 출근, 5시 퇴근입니다. 유연근무로 해서 시간을 바꾸면 8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이 되죠. 교육행정공무원은 4시 반에 퇴근할 수도 있어요. 시청공무원도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할 수도 있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휴가제도가 사기업보다 훨씬 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외 연수 제도가 보장돼 있죠. 잘못 갖고 왔네. 거제시 공무원 없죠. 해외 연수 공무원 전형적으로 전시행정이라 공무원들을 왜 해외로 보내주냐는 이제 그 고발 뉴스인데 잘못 거제시 미안해요. 같은 공무원끼리 갖고 왔어요. 연금 비교입니다. 뭐 38만 원, 240만 원 이거는 이거 상관없고. 이제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월급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구급으로 처음 들어오면 실수령이건 1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년에. 대신에 공무원은 10년을 보죠. 그 안에 수당과 연차별로 호봉이 쌓이면서 올라가요.
그래프를 보면 중소기업보다 구급공무원이 밑에 있죠. 이거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13년 동안 구급일 리가 없죠. 즉 위에 보죠. 이 구급이 7급을 승진하면 이 위로 가요. 중소기업은 이미 뛰어넘었어요. 근데 7급으로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13년 혹은 15년까지 7급으로만 있을까요? 6급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정도 그래프까지 올라갈 수 있죠. 처음은 박봉은 맞아요.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서 하위 25%는 3,300만 원. 아마 여러분이 들어온다면 다 수당을 해도 처음으로 들어오면 한 2천만 원 정도 수령이 될 거예요. 너무 좀 작을 수는 있는데 근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 4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10년 정도 버티게 되면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 7급 10몇 년 차, 13년 차 정도 되면 그 수준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인생을 불렀다. 이거는 그냥 사진이고요. 이런 얘기했죠. 서경덕 선생님이라고 조선시대 실학자, 이제 성리학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갑자기 잊어먹었네. 황진이, 박연폭포, 그다음에 서경덕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그 절개가 있는 성도 10절, 3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분이 이제 전국 투어로 갔어요. 충청도 어귀쯤 갔더니 포졸을 한 명이 딱 지키고 있어요. 포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역병이 들어왔어요 마을에. 그랬더니 서경덕이 물어봤죠. 그럼 왜 네가 나와 있냐? 마을 이장이라든가 혹은 더 위에 고위 간부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해줘야지. 근데 포졸이 얘기했죠. 그분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미.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토정 비결로 알고 있는 토정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죠. 서경덕 스승님, 이 사람의 사주팔자를 한번 봐볼까요? 아니 이 포졸이 이제 구급 공무원인데 얘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져가면 얘 인생을 어떻게 토정교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서경덕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보지 마라. 저렇게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의 인생은 지금은 구급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사람은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포졸은 구급 순경이었지만 자신의 소임을 최선을 다했고 그런 사람은 순경을 관둬도 다른 회사 가도 훨씬 더 승진할 수 있어요. 일단 자기가 태어난 게 여러분들도 지금 태어난 게 그냥 보통 집안에 태어나서 금수저가 안 돼서 그렇게 자잘할 필요가 있을 수 없죠. 내가 만든 거니까. 단점은 빼고요. 보세요. 단점이 민원이 있죠. 기다리기 싫어서 신호등을 엎어버렸대요. 민원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구급이 되고 지금 만 2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주 제한의 두 가지 원칙은 1월 1일 이전에 완도에 있거나 전남도 내에 있거나 하면 전남지방직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전남 내에만 있으면 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시험 공고가 3월에 나면 그 시험이 2021년 시험은 2021년 1월 1일 전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내가 대전에 살고 싶어. 대전 시험을 보려면 주소지를 내년 1월 1일 전에 옮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전까지 모두 옮겼으면 모두 학생이 3년 인장. 내가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주소지를 못 옮겼잖아. 완도에 근무하고 싶은데 전남으로. 그러면 완도에 3년 살았던 경력 그 기간은 전남에 있었던 걸로 쳐주고 전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 모집이 있어요. 일반 모집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는 완도, 진도 지역 모집이 있죠. 혹시나 이게 해당이 되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경쟁률은 완전 낮거든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비교표죠. 이제 5급이 되면 어느 정도, 9급은 이제 어느 정도냐. 여기 순경, 하사, 8급은 경장, 상사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청년 비중 빼고 실제 경쟁률은 지방직은 서울은 11대 1, 그 다음에 13대 1 이렇게 되면 2019년도 많이 안 되죠. 왜냐면 저 같으면 지금 공부했죠. 2022년도에 합격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 노령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는 시기거든요. 인구가 엄청 많았던 우리 60세 어른들이 퇴직을 엄청 많이 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무원을 일부러 많이 뽑는 게 아니라 많이 퇴직을 해서 뽑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목들은 2022년에 바뀌어요. 일반 행정은 행정법 전문과 행정학 개론. 이때까지는 고등학교 과목, 사회, 수학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2022년도부터는 전문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참조해 줘야 돼요. 이런 과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통계과를 가야 되겠죠? 통계로 하려고 치면.
형법을 가려면은 법학과를 가야 될 거고, 국제법 같은 걸 보려면 무역과 쪽으로 한번 가도 괜찮겠죠. 직급과 직렬, 이분이 명량 이순신 장군님이시죠. 과거에 늦게 합격했고 처음에 합격했을 때는 구급 견습 직원이었어요. 안 믿기죠? 그분이 그 남도 최고의 그 이제 해군 사령관이 됐으니까 신기하죠. 구급 수습 직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급수라든가 그 환경이 낮아도 그닥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문제입니다. 국가직 창녕권, 국가직 구급 국어 문제예요. 한자가 나오죠. 여러분들하고는 다르죠, 지금하고. 그죠? 답은 4번 뭐 이게 근데 의미가 없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다. 합격은 여기서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현실이죠. 여기서는 청년 출연 OECD에 비해서 고용률이 낮습니다. 한 10명 중에 반은, 여러분들이 미래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학생 되고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전남대, 뭐 전북대, 아니면 뭐 서울 인서울대학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몇 명쯤 놀 것 같아요? 여기 절반 놀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절반 중에서 3명 중에 2명 혹은 2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이죠. 그러니까 반 놀고 일하는 여기 반 중에, 이쪽으로 할까요? 기분이 나쁠까? 반하고 여기서 비정규직이 있죠.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그 회사가 경영이 코로나처럼 악화되면 줄이겠죠. 회사 직원들을. 그죠? 미국은 거의 지금 다 자르고 있죠. 호텔 이런 사업들 자르게 되겠죠. 그리고 4차 산업이 되면서 각자의 사기업에선 일하는 사람들을 점점 줄이려고 하겠죠. 전산이라든가 정보를 받게 되니까. 그죠? 경기는 침체하고. 여러분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를 이수해야 되죠. 그쵸? 학벌이 있어야 되고, 학점이 있어야 되고, 토익이 있어야 되고, 어학연수 자격증. 그러면 일반 회사를 못 가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 드래곤볼도 아니고 이거 다 모아야 되는데 9개 이렇게 딱 모아서 외모도 되나? 그것도 되나? 하여튼 사회봉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공무원은 면접 볼 때도 외모만 보고 자료만 보지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아버지, 직업 이런 거 안 봐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1차에 필기로 봤을 때도 그걸 보지 않아요. 학벌, 성적, 나이 안 보죠. 필기로만 보니까. 2차 면접 때에도 그냥 자기 그 성적하고 그냥 인적사항 간단하게만 나오지 어느 대학 출신, 어느 고등학교 출신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안 보고 채점하죠. 그 사람의 발표를. 인생은 항상 좋죠. 초등학교 때는 저한테 좋고 대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좋았지 분명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취업하면은 아이고 대학교 때가 좋았지, 퇴사하면 일할 때가 좋았지, 노인이 되면 젊었을 때가 좋았지. 사실은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부러워요. 안 믿기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유 그냥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공무원 저 쌤이 저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진짜로 부러워요. 타이틀을 바꿔서 다시 가고 싶으니 안 믿기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항상 좋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도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지금이 좋을 때도 될 수도 있죠.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릴게요.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당장 공무원 책을 안 사거나 동영상 강의를 안 들어도 돼요. 대신에 이것이 필요해요. 인사혁신처 추천 도서가 있거나 아니면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많이 보기 때문에 좋은 책들을 지금 읽어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읽지 못했죠. 당연히. 저는 취업을 하고 보니까 임용에 붙고 나서 공부를 한 케이스예요. 그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읽었던 1, 2년 동안 책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냥 읽는 거예요. 나름 뭐 그래 보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무원 시험하고는 수능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나 그 기본기에 조금은 이 과목들을, 이건 공통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꼭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막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뭐 다른 과목은 안 해도 되는데 이 세 개만. 그리고 자격증은 여기다 도움이 되고 있죠. 한국어 능력시험, 한자 능력시험, 한자 토익. 한국어 능력시험 같은 경우는 2급들 따두면 7급 시험을 하나 면제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따놓으면 어쨌든 이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자격증보다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다른 것들 국가고시센터라든가 도청 홈페이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음 카페 국kum사로 들어가시면 경쟁률, 합격 수기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공무원이 되고 싶잖아요. 합격 수기를 한 번씩 거기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딱 대학교 가서 사기업에 계속 넣다가 200개 떨어지면 그때 공무원 공부를 하게 될 거죠. 보통은. 또 그래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고 뭐 영화도 보고 그 안에 많은 걸 경험하다 보면
굳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을 어귀를 지키는 포졸처럼 내가 정직하고 열정이 가득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굳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기업이나 다른 곳에 가도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하나로 마치겠습니다.